제가 봤을 때는 이자로 타고 날아다니는 게 거의 오토바이급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지사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체험에세 똑똑한 보험의 오세준 팀장입니다. 오늘은 해리포터 1편 마법사의 돌 영화를 보고 네네. 보험의 시선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이 해리포터 세계의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가진 마법사가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.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.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법사의 세계를 보험 설계사 머글의 시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추억이네요. 이 해리포터의 이제 꼴보기 싫은 사촌이 까불거리다가 그 동물원에 있는 뱀의 우리에 들어간 장면인데요. 만약에 이때 사촌이 뱀에게 물렸다면 따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? 일단은 우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된 거죠. 그리고 뱀에 물렸다라는 건 이제 외적인 요인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해에 해당이 되는데, 물렸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뭐 진단금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, 뱀한테 물렸는데 뭐 골절이 됐다, 뱀 우리로 떨어졌잖아요. 그럴 때 골절이 있어지면 뭐 골절 진단금이라든지, 심하게 골절이 돼서 수술까지 해야 된다면 골절 수술비, 상해로 인해서 피부가 감염이 돼서 도려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, 그런 수술이 있을 때는 해당 상해 쪽 수술비로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럼 아직까지는 동물한테 물렸을 때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은 없는 거군요. 네, 그 정도까지 세세하게 들어있는 담보는 아니고요. 다 외적인 요인에 속하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골절, 상해로 인한 뭐 화상, 상해로 인한 수술, 상해로 인한 입원,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. 이거 유명한 그 장면인데요. 와, 이게 거의 제가 한 20년 전에 본 영상이라 부엉이 색깔도 기억이 안 납니다. 흰색인 걸 처음 알았어요. 이 애완용 부엉이를 데리고 입학을 하려고 하는 해리포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펫보험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부엉이도 펫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? 이 해리포터 세계관에는 이런 메신저, 펫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고 종류도 다양하죠. 그래서 만약에 이 해리포터 세계관 안에서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부엉이도 가능할 것 같은데,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만 펫보험 가입 대상이거든요.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고양이와 강아지로만 구분을 지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해리포터가 우리나라에서 펫보험을 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.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. 하지만 여기 이 세계관 안에서 호그와트에는 펫보험이 부엉이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. 점차 지금 펫을 다양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키우는 펫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또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. 그 문화와 그 빈도수에 따라서. 그렇죠. What do you want to know? 이 퀴렐 교수가 지하 감옥에 트롤이 있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픽 쓰러집니다. 이것은 보통 혈관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인가요? 놀라서 기절을 했을 수도 있는데, 혈관 질환에 국한해서 보자면 뛰어왔고 혈압이 많이 치솟은 상태에서 고함까지 질렀고,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. 대기업 회장님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것처럼 혈관성 질환일 수도 있겠죠.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갑자기 픽 쓰러질 정도면은 경색보다는 출혈에 가깝지 않나. 이 키렐 교수가 그 전에 트롤한테 두부를 강타당해서 맞고 왔으면 상해성 뇌출혈일 수도 있고, 그게 아니고 그냥 뛰어왔는데 혈압이 높아서 뭐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질병성 뇌출혈 또는 뇌졸중이 될 수도 있겠죠. 아, 이것도 오랜만에 보네. 20년 전 작품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네요. 어마무시합니다. 해리포터가 퀴디치라는 굉장히 부상 빈도가 높은 스포츠 선수로 학교에서 활약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 되나요? 혹시 알린 후에 변동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?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위험 취미 활동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번지 점프라든지 스카이 다이빙이라든지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, 또는 그 모터사이클 있죠. 경주하는 거. 차로던 뭐 오토바이로던 또 그런 것도 있고, 또 뭐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보험 가입 후에도 어쨌든 이런 위험한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고지를 또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영상에서만 봤을 때는 해리포터가 일회성으로 참가를 한 건지 선수로서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지, 그거를 볼 때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, 저도 항상 이거를 좀 볼 때 모호한 게,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는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반복적이고 꾸준히에 대한 기준이 뭔가,
일주일에 몇 회? 한 달에 몇 회? 1년에 몇 회?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모호하거든요. 호기심이 생겨서 체험하러 한 번쯤 갈 수도 있잖아요. 그거는 취미가 아니라 이제 한번 체험하러 간 건데 이걸 취미로서 고지를 해야 되느냐,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, 고지를 할 때.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매년 개최되고 연습을 꾸준히 해서 대회가 이루어지고 해리가 선수로서 계속 활동을 한다, 고지를 해야 되겠죠. 왜냐면은 고지사항들 중에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타냐 안 타냐, 요거 고지하는 것도 있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입자로 타고 날아다니는 게 거의 오토바이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해요. 거의 이제 전동 킥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하늘을 나는 하늘을 나는 전동 킥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, 요즘 알림의무상에 개인용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가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지사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가 만약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 위험한 취미를 갖게 되었을 때 고지를 하게 되면 보험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요? 상해 쪽 담보가 변화가 되겠죠. 담보가 축소된다든지 삭제가 된다든지 또 위험 보험료도 올라간다든지 삭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조정이 있어질 것 같습니다. 이 장면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. 만약에 론의 업무였으면 이 장면에서 굉장히 좀 화들짝 놀랐을 것 같긴 한데 네네. 론이 학교에서 이 마법사 체스를 하면서 학교 기물을 부셨습니다. 이때 론의 엄마가 어떤 보험이 있으면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? 론이 자녀죠. 자녀고 아직 미성년이고 실제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지만 본인이랑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자녀로 되어 있단 말이죠. 이 세계관 안에서도 주민등록 등본이 있으면 같이 묶여 있을 건데, 어쨌든 이 학교에다가 파손한 물품에 대한 부분을 물어줘야 되는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, 이거는 이제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겠죠. 물론 이제 공제 금액이라서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지만은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담보를 몇 개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거기 안에서 보험사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. 근데 이거는 이제 마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체스판이 끝나고 나면 마법으로 어떻게 리셋이 되지 않을까요? 할 때마다 물어줘야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. 론은 그 보험 있어서 살았네요. 네. 뭐 키를 교수가 자기 뒤통수를 보여주면서 뒤통수에 이식된 볼드모트의 얼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이식 수술을 외과에서 만약에 진행을 했으면 이식 수술 관련된 담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? 이식수술 담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얼굴 안면 이식수술 담보는 없거든요. 크게 3대 이식수술 담보라고 하면 조혈모세포 이식, 그리고 5대 장기 이식 또는 장기 이식, 그리고 각막 이식,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아직까지는 안면 이식에 대한 담보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받기 어렵지 않을까. 외과적으로 아무리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. 받을 담보가 없다. 아쉽게도 이거는 자비로 해야 된다. 사비로 해야죠. 다 털어놔야 됩니다. 그 한 20년 전에 봤던 이 영화를 보험 설계사가 되어서 다시금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는데 새롭네요. 참 새롭고 기존에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 스스로도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체험 에셋의 오세준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